자, 두 번째 타임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봤었냐면 관성법칙이라는 것까지겠지. 관성법칙은 힘이 작용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래서 우리가 관성법칙은 자, 물체가 이렇게 10m/s로 가고 있어. 물체가 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10m/s로 가고 있으면 여기서 물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얘가 10m/s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아, 그러니까 거기서 10으로 하지 말고 3으로 할게. 3m/s로 가면 이게 안 바뀌지. 지금 처음도 3m/s, 1초 후에도 3, 2초 후에도 3, 3초 후에도 3. 맞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보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1초, 2초, 3초가 돼도 속도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됐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힘이 없다면 여기서도 돼. 3m/s가 되겠지. 자, 하나만 간다. 봐봐. 바닥에 아니라 물체가 여기에서 공기 중, 우주에서 우주는 공기정이 있어 없어? 없지.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 원래는 있긴 있는데 없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가정하는 거야. 우주에서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 빨라질까 느려질까? 봐봐. 내가 여기서 던졌어. 그럼 처음에는 힘을 줬지. 물체가 내 손을 떠난 다음부터는 힘이 가해질 수 있어 없어?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물체를 던졌어. 그럼 던질 때까지는 힘이 가해져 안 가해져? 가해지지. 그럼 내 손을 떠났어. 떠난 다음부터는 힘을 내가 줄 수가 있어 없어? 못 주지. 그럼 이 물체한테 힘이 가해지는 거야 안 가해지는 거야? 안 가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다시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체를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정지지. 근데 내가 움직여서 힘을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손으로 밀어서 손에서 떠나는 순간 이때를 보면 3m/s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내 손에 떠났어. 그 다음부터 내가 힘을 줄 수 있어 없어? 그 다음부터는 힘을 줄 수 없다. 맞아요? 힘을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점점 빨라지는 거나 느려지는 게 아니라 그 빠르기로 이동해 가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좀 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일정을 한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야? 등속 직선 운동 있을 거야. 맨 위에 소리를 봐야 돼. 맨 위에 뭐 있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라는 게 등속 직선 운동. 알짜 힘이 0이므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됐어? 이 페이지야.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렇지. 이 페이지 맨 위에.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물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알짜 힘이 0이므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됐어? 여기서 궁금한 거 없어 혹시?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짜임이 뭐냐고. 알짜임이 뭐야? 얘네 알짜임이 뭐야? 얘네 알짜임이 뭐야? 왜 안 물어봐? 단어 모르면 물어보라고? 경준아, 알짜임이 뭐야? 알아 몰라? 아니 모른다고 말해 빨리. 몰라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안 물어봐?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 모르면서 다 물어봐야 돼. 그럼 알짜힘이 뭐냐면 알짜힘은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하나의 힘, 이걸 보고 알짜힘이라고 불러. 무슨 말이냐면 봐봐. 바닥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정지 상태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니네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10N이 가해졌고요. 왼쪽으로 5N이 가해졌다 보자.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물체가 봐봐. 이쪽엔 16N이야. 힘이 세. 이쪽은 5N이야. 됐어? 그럼 물체는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럼
얘하고 얘를 보면 얘 힘이 더 세잖아. 얼마만큼 더 세? 5N만큼 더 세지. 그럼 실제로 이거는 물체가 이쪽으로 5N을 받았어요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 이 5N, 물체가 움직이게끔 하는 하나의 힘을 보고 R자임, 실제로 작용되는 힘이라고 불러. 됐어? 그러니까 힘이 여러 개를 작용해도 뭐가 된 거야? 힘이 여러 개를 작용해도 하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 그걸 보고 R자임이라 불러. 그럼 만약에 정지 상태, 이렇게 해서 물체가 이렇게 정지야. 그럼 R자 힘이 얼마일까? 얼마일까? 0N 이런 거야. 정지 상태니까. 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으니까 R자는 0인 거야. 됐어? 실제로 이 물체에 힘이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 됐어? 즉 지구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근데 바닥이 얘를 들어주는 힘도 있어. 그럼 두 개가 같아서 0인 거야. 내가 얘를 미는 힘이나 얘가 나를 미는 힘이 똑같으니까 정지하는 것처럼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과 드는 힘이 똑같아서 정지 상태야. 그래서 R자임이 0이야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R자임이 뭔지는 이해됐어? 대략적인 것만 알면 돼.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R자임이 뭐예요? 라는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뭔지는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R자임은 실제로 작용되는 힘, 하나의 힘, 이걸 보고 R자임이라고 불렀다. 밑에 보면 자 그래프 나왔을까? 거기서 그래프 두 가지가 있지. 요거하고 여기서 이동거리라고 하고 시간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그럼 시간이 1초, 2초, 3초 지날수록 거리도 커진다. 요거까지 보는 거고 하나만 더 봅니다. 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말 있을 거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 뭐 곱하기 뭐래?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됐어? 예를 들어서 잘 봐봐. 3m/s라는 뜻은 뭐래?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 이게 뭐래? 1초당 3m씩. 그럼 예를 들면 5초 동안에 이동거리가 얼마일까요? 5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일까요? 1초당 3m씩이니까 3m/s 곱하기 5초를 곱하면 이동거리 15m가 돼요. 이렇게 보는 거지. 단순하죠? 되게 단순하죠? 뭐야? 이동거리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뭐라고? 이동거리라고.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까지 보셔요. 자, 밑에 보면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야. 뉴턴의 운동체 2법칙. 이거는 물리에서 배울 거야. 물리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배울 거야. 쌤 좀 전에 여기서 가속도라는 거 있지. 가속도. 가속도는 뭐랬어? 얼마나 속도가 달라지니라는 거잖아. 빨라져? 느려져?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저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힘을 세게 주면 어떻게 돼요? 세게 주면 빨리 가, 천천히 가. 세게 주면 빨리 가겠지. 힘을 약하게 주면 천천히 가겠지.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는 누구에 비례할까? 누가 셀수록 세졌어? 힘이 셀수록 크다라고 크다. 물체의 가속도는 힘이 셀수록 크다. 즉 누구니? 힘에 비례해요라고 봐야죠. 뭐에 비례한다고? 힘에 비례한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까 봐봐. 물체의 가속도는 힘이 셀수록 크다. 힘에 비례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셔요? 두 번째. 자, 마트 가봤댔지 얘네가. 근데 여기서 내가 차를 딱 세워놨는데 내 차 앞에 차가 세워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차 나갈 수 있어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할까? 차를 밀어야지. 밀어서 치워놓고 내가 나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차가 클 때 잘 밀려갈까? 작을 때 잘 밀려갈까? 정지해서 움직인 거잖아. 그러면 작은 차가 잘 가? 큰 차가 잘 가? 작은 차가 내가 밀었을 때 잘 가겠지. 그럼 뭐야? 물체의 가속도는 누구에 반비례?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해요. 이렇게 요것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A라고 했어요. 누구에 비례했대? 힘에 비례하고요. 누구에 반비례했대? 질량에 반비례해요. 이걸 힘이라고 부르죠. 이걸 질량이라고 부르죠. 아까 전에 가속도 구하는 방법 설명해 주셨으면 어떻게 했었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했지. 이 방법 말고 또 뭐도 있다고? 이것도 있다고. M분의 F라는 것도 있다고. 질량분의 힘도 있다고. 됐어? 다시 한번.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는 것도 있고 질량분의 힘이라는 것도 있어. 이해돼? 예를 들어 하나만 봅니다. 여기다 쓸게요. 물체가 2kg짜리예요. 이쪽으로 내가 10N을 줬습니다.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얼마야? 뭐 그래 뭐? 질량분의 힘. 그럼 얼마야? 질량분의 힘. 그럼 얼마야? 5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지. 5m 퍼 세크 제곱. 됐어?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본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구하는 방법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나머지 건 다 몰라도 돼. 뭐라고 적힌다고 봅시다. 뉴턴의 운동제 이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체가 R자 힘을 받으면 R자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고 힘을 받으면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야. 두 번째 뭐 있대? 가속도의 크기는 R자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크기는 R자 힘에 비례하고 물체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A는 M분의 F다라고 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거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나머지 거 필요 없어요. 딱 뭐만 생각하시면 돼? 누구에 비례했다?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밑에 뭐 힘과 속도 변화량, 질량과 속도 변화량은 방금 얘기했던 그 설명을 좀 자세히 썼을 뿐이야.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다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3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자, 뉴턴 운동 3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뉴턴 운동 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뭐라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 왜 그럴까? 땅을 밀어준 만큼 땅도 나를 밀어줘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물이 이렇게 있거든. 됐어? 이제 사람이 여기 막 물을 막 건너가. 혹시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못 봤냐? 무협 영화 같은 거 혹시 안 보냐? 그래 안 보겠지. 안 부를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혹시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혹시 알아? 목도리 도마뱀이 물 위를 걷는 거 알아? 왜 그럴까? 걔네들은 갈기라는 게 있어서 물을 눌러주는 거거든. 그럼 물을 누르면 물도 갈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또 물을 눌러주는 거고 계속 눌러주면서 이동해 가는 거야. 발을 되게 빨리 움직이면서. 그럼 얘는 뭐냐면 자 바다 물을 누르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물이 드는 힘 이걸 보고 반작용이라고 불러. 자 봐봐. 예를 들면 너네가 혹시 놀 때 요즘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너네 시간 되게 많았지 중3 때. 그 시간에 뭐 했어 혹시 학교에서? 뭐 했어? 안 놀았어? 안 놀았어?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때리면 손목 때리기 이런 거 하지 않나? 안 했어? 건전하게 해서 놀았구나. 애들 막 손목 때리기 하고 놀다는데 근데 손목 때리기를 하면 생각해봐. 얘 맞은 애가 아프겠지? 그럼 내 손은 아파 안 아파? 내 손도 아파. 내 손도 부어.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힘을 준 만큼 얘 손목에서 나한테도 힘을 주거든. 작용을 주면 반작용으로 힘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걸 보고 작용 반작용이라 불러. 봐봐. 뉴턴 운동식 3법칙이야.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물체 B도 물체 A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A가 B한테 힘을 주면 B도 A한테 힘을 주는 거야. 이걸 보고 작용 반작용이라 불러.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자석이 있다 보자. 자석. N극이 있을 거고 S극이 있을 거야. 여기서도 N극이 있을 거고 S극이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인력일까 청력일까? 서로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청력, 멀어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얘를 밀 거고 얘도 얘를 밀겠지.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뭐였어? 위에 게 아니라 SN이라면 끌어당기겠지. 얘가 얘를 끌어당길 것이고. 그럼 이건 뭐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땅바닥에 걸어다닐 수 있는 이유 왜 그런가?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 왜 그럴까? 새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어떻게 돼? 공기를 누르는 거야. 공기를 눌러서 그 공기가 새를 들어주는 거지.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 됐어? 그러니까 의미만 알면 돼 지금은. 작용 반작용의 의미 뭐라고? 내가 얘한테 힘을 준 만큼 얘도 나한테 힘을 준다. 그럼 내가 얘를 벽을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 나도 벽한테 똑같은 힘을 받겠지. 내가 살살 때리면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근데 세게 때리면 아프겠지. 근데 나는 아픈데 얘가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그럼 벽 때리는 거 아니야? 경민아 벽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야? 안 때리는 거야? 때리면 나만 아픈 거야? 소리를 진지하게 듣지 말고 그냥 장난하는 소리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작용 반작용은 내가 얘한테 힘을 줄 만큼 얘도 나한테 힘을 준다. 하나만 더 먹을 거야. 내가 얘한테 힘을 줄 거거든. 자, 힘을 줄 거야. 힘을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뒤로 밀리지. 왜 그래? 내가 얘한테 힘을 줄 만큼 얘도 나한테 힘을 줬으니까 움직이는 거야. 이해돼?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그럼 얘네들 내가 힘을 준 만큼 얘도 나한테 힘을 준다는 얘기는 크기는 같다 다르다? 무조건 똑같다. 무조건 똑같다. 요거만 보세요. 밑에 갑니다. 밑에 작용 반작용의 조건이라고 됐을 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3페이지 보면 뉴턴 운동식 3법칙 맨 위에 보면 작용 반작용의 조건이라고 했을까? 보이세요? 그 뭐라 됐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두 힘이 동일 작용선상에 있어야 된다. 줄줄쳐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것만 알았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두 가지. 누구? 크기는 같다 다르다. 같다. 방향은 반대다. 이것만 보시면 돼. 지금 당장 여기서 써먹을 건 없어. 뒤에서 써먹을 거야. 작용 반작용은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곳에서 써먹을 거야. 됐어? 다시 한번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써먹을 거지 여기서 써먹을 건 아니다. 자, 밑에 가실게요. 자, 밑에 작용 반작용의 조건이라고 설명했고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도 돼. 나중에 가실 거야. 나중에. 지금 필요 없어요. 됐죠? 밑에 갑니다. 밑에 보시면 작용 반작용에 의한 현상이 있을 거야. 그림 바로 밑에. 보여 찾았어? 그림 바로 밑에 작용 반작용의 현상 나왔죠?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사과도 지구를 당긴다. 그다음에 로켓이 가스를 밀어내면 가스도 로켓을 밀어낸다. 그래서 로켓이 밖 나가는 거야. 됐어? 잡아봐.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걸 보고 무슨 힘이라고 불러?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을 보고 뭐라 불러?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그걸 보고 중력이라고 그러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그럼 사과에 작용된 중력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라고? 이거지. 중력이야. 그러면 이거와 작용 반작용은 뭐가 있을까?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걸 보고 작용 반작용이라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이것만 기억하셔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한다? 똑같다. 이해됐어? 예를 들어 한번 더 볼까? 첫 번째, 자, 몸무게가 뭐랬어? 몸무게가 뭐랬어?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이지. 맞아요? 이게 몸무게야.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사람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래도 돼. 똑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 우리 4명 중에서 누가 지구를 제일 많이 잡아당기게? 누가 제일 많이 잡아당겨? 이게 누가 제일 많이 당겨? 내가 제일 많이 잡아당길 거 아니야. 소율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내가 제일 많이 잡아당긴다 지구를. 이때 네가 웃어야 돼. 이게 자학기 그거든. 다시 말하면 몸무게가 제일 크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맞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구가 나를 제일 많이 잡아당기면 지구도 내가 제일 많이 잡아당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가면 이제 중력 갖고 중력. 중력은 뭐라고 했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며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한 종류다. 지구가 지구 위의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쪽으로 당기는 힘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만유인력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만유인력. 그게 뭔지 설명합니다. 만유인력. 만유인력. 인력이라고 하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러니까 뭘까? 모든 물체가 아니다.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 사이에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이걸 보고 만유인력이라 불러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뭐라고? 질량을 갖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보고 만유인력이라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태양이 있을 거야. 태양 주위를 누가 빙글빙글 돌아?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지. 맞아? 근데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까? 다 멀리 가지 못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길 거야. 맞지? 지구도 태양을 끌어당길 거야.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야. 공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또 하나 봅시다. 지금 경유리하고 나 사이에 만유인력이 있을까 없을까? 쟤도 질량이 있을 것이고 나도 질량이 있지. 그럼 둘이 만유인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내가 널 끌어당기고 있거든?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지. 왜 못 느껴? 경유리가 날 끌어당기는 것도 못 느껴. 나 못 느껴. 왜냐면 만유인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F라고 해요. 힘이니까 인력이니까 힘이야. 이거는 G, 이건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 분의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얘기해. 라지 M이 큰 물체의 질량, 스몰 M이 작은 물체의 질량. 여기서 두 물체의 거리가 R이라고 잡을 거야. 됐어? 그러면 나하고 경유리의 질량이고 거리가 있잖아. 근데 이걸 느껴야 돼. 근데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만유인력 상수 있지. 이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야.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라는 얘기 숫자가 크다는 얘기야, 되게 작다는 얘기야. 되게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게 지구에서 한정되면 뭐야? 지구에서 한정되면 이게 중력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야. 만유인력하고 누가 똑같다? 중력하고 똑같다. 만유인력이 뭐다? 중력이다. 됐어? 만유인력이 뭐라고? 중력이다. 그럼 중력은 질량을 갖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보고 얘기하거든. 됐어? 밑에 갑니다. 그림 나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중력의 크기 나왔을까? 중력의 크기 뭐라 됐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다.
같다라고 돼 있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거기서 중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F는 누구야? mg라고 표현돼 있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F라고 하는 게 중력이에요. M이 뭘까? 질량이랬죠. 맞아? G가 누구야?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G가 뭐라고? 중력 가속도. G는 뭐라고? 중력 가속도. 우리가 여태까지 가속도는 A라고 했지. 맞아? 가속도는 A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쓸까? 중력 가속도는 중력 때문에 생긴 가속도라서 G라고 하는 거야. 됐어? 중력이 뭐야? 영어로. 그래서 G야. 그래비티 그래서 G야, G. 됐어? 봐봐. 얘는 얼마냐면 약 9.8 m/s 제곱 혹은 10 m/s 제곱으로 해. 됐어?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까? 9.8 m/s 제곱 혹은 10 m/s 제곱. 됐어? 그럼 예를 들면 1kg짜리에는 10m/s가 작용, 10m/s 제곱되니까 얼마 돼야 돼? 10N이 작용돼요. 중력이 10N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야. 2kg이면 얼마야? 20N이 되겠지. 약.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간다. 3페이지. 됐으니까 4페이지 간다. 4페이지. 자, 만일요 거기 구하는 방법 나와 있죠. 질량을 갖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당기는 힘으로 힘에 끄이는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나왔습니다. 설명했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 됐어. 이제 6번에 갑니다. 6번. 이제 여태까지는 요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한 거야. 이거 설명하려고 여태까지 한 거야. 잡아봐.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보십니다. 중력만 받았어. 중력만 받았어.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 같은 거야. 뭐라고? 자유낙하 운동 같은 거라고. 됐습니까? 뭐 같은 거라고? 자유낙하 운동. 그러니까 뭐만 받았다? 중력만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라고 나는 중력만 받은 운동이라 나와 있는데 자 보셔요. 중요한 말입니다. 공기정이 있어 없어? 공기정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뭐랬어? 질량과 관계없이. 됐습니까? 질량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죠. 질량과 상관없이 뭐라고? 같은 높이에서 낙하된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되게 같은 높이에서 낙하된 물체는 같은 높이가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 됐어요? 이건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같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A가 있을 것이고요. B가 있습니다. 당연히 A보다 B가 좀 더 크죠. 근데 A가 바닥에 닿을 때 이게 10m/s라면 B도 얼마나 바닥에 닿을 때? 10m/s. 뭐 좋은 일 있어? 아 왜? 뭐 즐거운 일 있어? 뭐. 아 그럼 좋아. 그럼 일단 이것도 10m/s가 될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는 얘기는 얘가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거리를 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바닥에 닿을 때 속도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꼭 기억해. 그럼 높이가 다르면 어떻게? 높이가 다르면 당연히 높이가 다른 같은 높이라면 동시에 바닥에 닿는데 높이가 높은 곳에 떨어진 애가 천천히 나중에 떨어지는 거지. 됐어요? 자, 그거 기억해. 높이가 다르면 동시에 바닥에 닿지 않는다.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바닥에 닿지만 높이가 다르면 동시에 바닥에 닿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 보셔요. 자, 자유낙하 운동
공기의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중력에 의해 1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 약 9.8m/s 제곱씩 증가하면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 부른다.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게 똑같다. 줄좀 치는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다. 똑같다고 됐었어요. 됐어? 그래서 뭐라고 됐어? 맞아 좋잖아.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떨어진다. 됐죠?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공식 하나가 나왔을 거야.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돼 있죠.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뭐야? 낙하 높이라고 해요. 물체가 떨어진 높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G는 누구야? 중력 가속도죠. T가 누굴까? 낙하 시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고 되게 많이 써먹을 겁니다. 낙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야. 됐어? 예를 들어 갑니다. 잘 봐봐. 내가 물체를 어느 높이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이렇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 물체를 이렇게 떨어질 거야. 몇 미터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자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하세요. 떨어지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 높이 얼마일까요? 높이 얼마일까요? 해보세요. 높이 얼마일까요? 2초 걸렸습니다. 갖다 넣는 건 이제 H는 모르니까 냅둬놓고 2분의 1 곱하기 G는 얼마로 계산해? 10이죠. 넣으셔야 돼요. 곱하기 10. 그다음에 T가 몇 초를 했어? 시간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얼마 되는가? 4조에는 그러면 20m가 됩니다. 즉 20m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2초 만에 바닥에 닿는다는 얘기야. 됐어? 하나만 더 갑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시간이 몰라요. 시간을 몰라요. 시간을 몰라요. 됐어요? 얘가 5m래요. 됐죠? 낙하 시간 몇 초 걸릴까요? 낙하 시간 몇 초 걸릴까요? 해보자. 높이가 몇 미터래? H는 2분의 1 GT 제곱.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높이, 낙하 높이 나오고 뭐 시간 구하세요라면 이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몇 미터였어? 5미터지. 2분의 1 곱하기 G가 얼마랬어? 11했지. 곱하기 T 제곱. 요거 약분됩니다. 얼마 됩니까? 5죠. 맞아요? 요거 약분됩니다. 그럼 어떻게? T 제곱 얼마야? 따라서 T는 몇 초? 1초. 이렇게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낙하 높이, 낙하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 구원한 방법 알겠어? 다시 한번 H는 뭐라고? 2분의 1 GT 제곱. 2분의 1이 뭐라고? 2분의 1 GT 제곱. G가 뭐라고? 중력 가속도. 근데 문제에서 계산하세요 라는 말로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10으로 많이 나오긴 할 건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9.8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나왔을 때는 10m/s 제곱이라고 조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걸로 쓰시면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9.8m/s 제곱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9.8이면 얼마야? 아까 전에 내가 이게 2초라면 H는 이거 이게 아니라 9.8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됐죠? 19.6m가 돼요. 값이 달라지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임의대로 하지 말라.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풀고요. 안 주어졌으면 이대로 풀면 되고요. 이해되세요? 기억하셔요. 자, 그다음 밑에 갑니다. 보십니까? 자, 거기서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이동거리는 단거다.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됐죠? 기억하셔요. 바로 밑에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1초마다 9.8m/s씩 계속 증가됐죠? 속도 기억하셔요. 됐습니까? 자, 이제 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수평으로 전지 물체로. 수평. 여태까지 했던 걸 다 합친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걸 다 합친 겁니다. 됐어요? 자, 보세요.
수평으로 던졌다. 뭐 한 거야 내가 물체를? 나와봐. 수평으로 던졌다는 얘기인데 물체를 여기서 던지고 앞으로 던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왜 떨어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 잘 생각해자. 잡아봐.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경기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됐어? 자 보세요. 잘 봐봐. 물체는 여기서 요렇게 던진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운동을 두 개로 볼까? 두 개. 자, 공기는 당연히 없어요. 그럼 힘이 작용해요? 안 해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중력만 존재해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됐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요. 다시 말하면 지구 중심이 이쪽이지.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 그럼 중력의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선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어느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된 거 아니에요.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두 가지거든. 잘 봐. 수직, 즉 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향이야.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 뭐 중력이 존재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속도가 달라져야 돼? 일정해야 돼? 아까 물체가 딱 놨잖아. 그럼 내려오면서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졌지? 그것처럼 속도가 빨라진다. 됐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힘이 있으니까. 근데 수평 방향. 내가 여기서 물체를 던졌어. 얘들아 던졌어. 내가 힘을 줄 때 내려오는 건 생각하지 마. 내려오는 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힘을 딱 줬어. 그 다음에 더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지. 힘을 더 못 준다는 얘기는 얘는 힘을 못 받았어. 앞으로 가는 방향일 때. 수평 방향일 땐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힘이 없다. 이해돼? 힘이 작용했다 안 했다?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하는 얘기는 빠르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빠르기 방향 일정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빠르게 방향 일정합니다. 빠르게 방향 안 변한다. 그럼 잘 봐. 왜 이렇게 바뀔까? 그래 생각해 보세요. 잡아봐. 나봐라. 잡아봐. 얘는 1초 동안 요만큼 갔다고 생각하자. 1초 동안 어떻게 돼? 물체가 요만큼 내려올 거야. 즉 앞으로 가는 운동도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운동 두 가지를 다 한 거야. 그래서 합쳐서 모처럼 보여. 이렇게 포물선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두 번째, 여기서도 얘를 앞으로 기약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밑으로 또 내려오겠지. 또 여기서도 앞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고 또 앞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연결시켜 보면 얘 때문에 내려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보이는 거야. 두 개가 섞여서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안 되면 다시 설명할까? 빨리 얘기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봐봐. 저기는 힘이 뭐만 작용해? 힘이 중력만 작용해.
앞으로 가는 건 어떻게 돼? 앞으로 이 수직은 생각하지 마. 수평만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이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똑같은 간격을 가는 거야. 똑같은 간격까지. 수평인데 앞으로 가는 것만 보면 돼. 얘네가 지금 헷갈리는 게 앞으로 가는 것과 밑으로 가는 걸 합쳐서 봐서 헷갈려. 근데 따로 생각하라고.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라고. 앞으로 가는 건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지. 안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운동해야 돼? 등속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사진 찍으면 이 간격이 다 똑같아야 돼. 이해돼? 그럼 같은 간격이다라는 얘기는 같은 빠르기라는 얘기야. 등속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예를 들어 봐봐. 내가 3m/s라는 놈이라고 했잖아. 수평 방향이라면 처음 출근하면 1초 있다 몇 미터가 돼? 3m, 또 1초 있다가 3m, 또 1초 있다가 3m 이런 식이잖아. 그럼 이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위아래 생각하지 말고 이 앞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만 생각하면 즉 수평 방향만 생각하면 이 간격들은 똑같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왜 힘이 없으니까 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야. 근데 두 번째 볼까? 아까 전에 자유낙하 운동할 때 벌써 물체가 떨어지면 요만큼 내려오고 더 많이 내려오고 더 많이 내려오고. 자, 페이지 4페이지 봐봐. 4페이지 거기 보면 뭐야? 쇠구슬도 있고 깃털도 있지. 처음에 간격이 좁았어 넓었어? 처음에 좁았지? 그럼 밑으로 갈수록 간격이 더 넓어져 좁아져? 넓어지지. 그럼 얘가 넓어진다는 얘기, 좁고 넓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얘기, 밑으로 갈수록 빨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도 봐봐. 이제 여기서 쪼갤 거야. 처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이야. 간격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이런 식이지. 그럼 수직일 때는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오는 게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한 거야. 이게 합쳐지면 뭐처럼 보여? 앞으로도 가야 되고 내려가기도 해야 돼. 앞으로도 가고 내려가야 돼. 앞으로도 가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포물선으로 모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잘 봐. 밑에 갑니다.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다. 수평으로 던진 공은 자 5페이지 위에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포물선 경로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므로 속력이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정지 상태에서 중력만 받아 작용하므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됐어요? 줄 쳐주셔야 돼요. 뭐라고? 수평 방향은 힘을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므로 속력이 일정한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정지 상태에서 중력만 받아 운동하므로 자유낙하 운동한다. 요 줄게 줄 쳐주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요거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 일단 뭐 봅니다. 자, 그림 중간 정도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뭘 봤어? 수평 방향의 그 그림자를 보래. 수평 방향 그림자 어떻게 있어? 간격이 같아 달라? 간격 제일 첫 번째 그림.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림. 제일 첫 번째 그림의 수평 방향 봐볼래? 수평 방향의 그림자 있지? 그림자 뭐야? 보여서 찾았어? 찾았어 못 찾았어? 요거 요 그림 간격 수평 방향 간격 됐어? 이 간격은 어떻게 된다? 간격은 같아 달라? 같지? 간격이 같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일 때는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야. 근데 연직 방향 볼래? 연직 방향 어떻게 돼? 세로축에 점점 간격이 좁아져 넓어져? 넓어지지. 넓어졌다는 얘기 빨라진다는 얘기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두 개 합쳐서 뭐처럼 보이냐? 포물선처럼 보인다. 됐어? 자, 두 번째 간다. 바로 밑에 그림 있지? A와 B 있지? A와 B를 동시에 던졌다면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 A와 B? A와 B를 동시에 던졌다.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 A가 B가 동시에 떨어져야 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봐봐. A와 B를 보면 여기서 그림 나와 있는 거라 설명합시다. 여기서 그림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에서 같은 높이에서 됐죠? 이게 A고요. 이게 B라고 볼 거야. 됐어? 높이가 어떻게 돼? 맞아요? 높이가 같죠?
높이 같죠? 같은 높이로 던진 거잖아. A, B 둘 다. 그러면 바닥에 동시에 닿는다. 무조건. 앞으로 세게 던지든 약하게 던지든 상관없어. 높이 같으면 무조건 뭐라고?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야. 됐지? 하지만 누가 더 멀리까지 가서 즉 이 소리는 뭐야? 낙하 시간이 같다가 되는 거죠. 바닥에 닿는데 걸린 시간 똑같은 거잖아. 근데 A가 더 왜 멀리까지 갔어? 기억하셔요? 여기 썼습니다.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해? 수평 방향의 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이야. 수평 방향의 속도라는 얘기는 세게 던진 거야, 살살 던진 거야. 이 차이지. 세게 던지면 빠르게 던진 거잖아. 살살 던지면 약하게 던진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얘는 어떻게 된다? A의 수평 속도가 커서 더 멀리까지 간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A, B 봤을 때 누구야? A가 멀리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A가 늦게 떨어질 것 같지만 높이 같으니까 무조건 똑같은 거야. 알았어? 됐어? 그다음에 거기 밑에 맨 마지막 그림에 보면 A, B 누구 있어? 쇠구슬 발사장치라는 게 있지? A는 그냥 밑으로 떨어졌고요. B가 이렇게 떨어졌지. 같은 높이에서. 맞아요? 됐어? 이게 A고 이게 B야. 누가 먼저 바닥에 떨어질까요? 동시에.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무조건. 뭐라고? 높이 같았으니까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알았어? 됐어? 이해되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 높이가 같으면 뭐라고? 앞으로 던지든 그냥 놓든지 상관없어. 근데 위로 던지는 건 아니야. 위로 던지면 갖다 내려온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당연히 얘가 늦게 떨어져. 근데 앞으로 던지든 놓든지 간에 어떻게 돼? 같은 높이라면 어떻게 된다?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알았지? 높이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이동거리 어떻게 구한다? 수평 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이야. 잘 봐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데 잘 봐. 공을 얘는 여기서 떨어졌고 얘는 공을 여기서 던졌다. A고요 B입니다.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져 여기서 만납니다. 두 개가. 됐어요? 앞으로 던진 건 10m/s라고 합니다. 됐죠? 됐죠? 집중하셔야 돼요. 봐요. 근데 여기서 얘를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1초가 걸렸대요. 이게 낙하하는데. 그럼 여기 거리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 거리가. 뭐 이상해 보이지? 근데 봐봐. A가 낙하하는데 1초가 걸렸죠. 맞아요? A가 맞아? 집중하셔야 돼요. 봐봐. A가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다. 그러면 B가 A와 같은 높이이므로 B의 낙하 시간도 1초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거리는 뭐야? 수평 거리를 구하란 얘기지. 즉 B가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B가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을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이동거리는? 수평 속도 곱하기 시간이 쓰지. 낙하 시간이 쓰지. 그럼 여기서 수평 거리는 수평 속도가 얼마? 수평 방향의 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이라고 했어. 맞지? 그럼 수평 속도 얼마나 썼어? 문제에서.
얼마나 왔어? 10m/s지. 그다음에 낙하 시간 몇 초를 했어? 1초를 했지. 어떤 걸로? A로 찾아낸 거야. 단순히 B로 보는 게 아니라 A로 찾아내야 돼. 그럼 얼마야? 10m가 돼. 여긴 그럼 10m가 돼. 이렇게 봐요. 됐어? 잘 봐봐. 좀 전에 이거 했지, 선생님. 이거. 이 그림이 저 그림이야. 요게 A고요. 이게 이 포물선이 B예요. 갖다 붙인 거잖아. 저거는 같이 정해. 이걸 이렇게 바꿔서 뿐이지. 맞아요? 나봐야 돼. 이게 바꿔서 뿐이지. 그럼 뭐야? 높이가 같으면 저기에서 저 그림에서 A가 먼저 떨어져, B가 먼저 떨어져. 동시라며. 그럼 A가 1초 걸렸다는 얘기는 B도 내려오는데 1초 걸렸다는 얘기지. 그럼 내려오는데 1초 걸렸고 앞으로 그 시간 동안 앞으로도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뭐야? 몇 미터야? 두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m가 됩니다. 라고 봐야 돼. 이해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뭐야? 여태까지 이거 하려고 했던 거야. 여태까지. 됐어요? 자, 기억하셔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다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숙제 일단 첫 번째 숙제는 어디까지? 12쪽까지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하나만 더 하고 갈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10분입니다.